한 끼 떡볶이로 시작된 며느리 시험. 이걸 먹으라고. 예비 며느리 수진이가 내 앞에 놓인 떡볶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길거리 포장마차, 낡은 테이블, 1,000원짜리 떡볶이. 이게 내가 준비한 첫 번째 시험이었다. 네, 여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나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이는 명품 핸드백을 의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는 듯 젓가락을 집었다. 아, 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아들 민우는 내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수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김복순. 60년을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다. 남편은 민우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리고 얼마 전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말을 했다. 엄마,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꼭 만나봐 주세요.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기뻤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행복을 찾았구나. 하지만 수진이를 처음 만난 날 나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뭔가 다르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수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우리 집 낡은 소파를, 오래된 TV를, 벗겨진 벽지를 훑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을 알아챘다. 판단하는 눈빛, 평가하는 눈빛. 어머니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아, 그러시군요. 무슨 일 하세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해요. 아, 그 짧은 대답 뒤에 흐른 침묵. 나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실망. 민우의 집안 형편에 대한 실망.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진이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했다.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들 눈에 시장 반찬 가게를 하는 나는 어떻게 보일까?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믿었다. 민우는 착한 아이였다. 겉모습보다 내면을 보는 아이로 키웠다. 그런 아이가 선택한 여자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수진이를 시험해 보기로. 그녀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원하는 건지.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떡볶이였다. 어머니, 여기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 떡볶이가 일품이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수진이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떡볶이를 입에 넣었다. 그리고 씹다가 멈췄다. 어떠세요? 맛있네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하지만 그녀는 예의 바르게 떡볶이를 먹었다. 1점, 2점. 민우는 안도한 표정으로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엄마,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죠? 수진아, 내가 고등학교 때 엄마랑 여기서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랬구나. 수진이의 대답은 건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떡볶이를 먹었다. 접시가 비워질 때까지.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데 데려갈게요.
아니에요. 여기도 좋았어요. 또 거짓말. 하지만 예의는 지켰다. 떡볶이를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전화를 했다. 엄마, 수진이 어때요? 괜찮던데. 정말요? 수진이가 엄마 마음에 들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더 봐야지. 엄마. 민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우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엄마. 넌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니? 네, 엄마. 정말 사랑해요. 그 애도 너를 사랑해? 당연하죠. 과연 그럴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나는 수진이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내가 일하는 시장으로 초대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수진이가 물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깔끔한 청바지. 시장에 오기에는 너무 깨끗한 옷차림이었다. 그래요? 그럼 저기 배추 좀 나르는 걸 도와주세요. 네.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배추 박스로 향했다. 장갑도 없이 배추를 들어 올리려 했다. 어머니, 이거 무거운데요. 그럼 둘이서 들어요. 저쪽으로 옮겨야 해요. 우리는 함께 배추 박스를 옮겼다. 수진이의 얼굴에 땀이 맺혔다. 화장이 조금 번졌다. 고생했어요. 이제 저 무 좀 씻어주실래요? 네. 수진이는 수도꼭지 앞에 섰다. 차가운 물에 물을 씻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금세 빨개졌다.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은 흙투성이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봤다. 짜증을 낼까? 포기할까? 하지만 수진이는 묵묵히 물을 씻었다. 1개, 2개, 3개. 다 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수건을 건넸다. 수진이는 젖은 손을 닦으며 웃었다. 억지 미소였지만 그래도 웃었다. 어머니 힘드시겠어요. 매일 이렇게 일하시니. 괜찮아요. 익숙해요. 민우 오빠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들 키우는 게 고생인가요? 기쁨이죠.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가 없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식을 키우는 게 어떤 건지. 그날 저녁 민우가 또 전화를 했다. 엄마, 수진이가 힘들어했대요. 그래도 열심히 도와드렸다고. 응, 열심히 했어. 그럼 이제 괜찮으시죠? 수진이 괜찮죠? 민우야. 네, 엄마. 엄마가 왜 수진이를 시험하는 줄 알아? 그게 내 행복이 걱정돼서야. 겉으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엄마, 수진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엄마는 확실히 하고 싶어. 나는 3번째 시험을 준비했다. 2주 후 나는 수진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일부러 아파서 누워있는 척을 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놀라서 들어왔다. 민우는 회사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일부러 늦게 오라고 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저기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저녁 좀 해줄래? 네. 제가요? 응,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소리를 들었다. 냉장고 여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 30분쯤 지났을까?
수진이가 방문을 열었다. 어머니, 라면 끓였어요. 고마워. 나는 일어나 식탁으로 갔다. 라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서 넣었다. 잘 먹을게. 나는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맛있었다. 정성이 느껴졌다. 수진아, 넌 안 먹어? 저는 괜찮아요. 같이 먹어. 한 그릇 더 끓여.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어머니 드세요. 수진이는 내 옆에 앉아 물만 마셨다. 나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놨다. 고마워, 수진아. 아니에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낫네. 그때 민우가 도착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아, 고마워. 엄마 챙겨줘서. 아니야, 당연한 거지. 수진이가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 같았다. 민우가 간 후 나는 생각했다. 수진이는 변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연기하는 걸까? 나는 네 번째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일주일 후 나는 수진이를 따로 불러냈다. 조용한 카페였다. 수진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네, 어머니. 넌 민우를 정말 사랑하니?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해요. 그럼 왜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엄마는 다 알아. 내가 우리 집 형편을 보고 실망했다는 거.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솔직히.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 저는 좋은 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뭐든지 다 해주셨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민우 오빠를 만났을 때도 당연히 그런 환경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댁에 갔을 때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솔직히 놀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솔직하긴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민우 오빠가 좋긴 한데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지금은 수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은 부끄러워요. 제가 너무 표면적인 것만 봤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나는 조용히 들었다. 어머니는 돈은 많지 않으셨지만 민우 오빠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잖아요. 사랑, 교육, 가치관. 제 부모님은 저한테 돈은 많이 주셨지만 시간은 안 주셨어요. 관심도 별로 없으셨고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우 오빠를 보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잘 자랐구나. 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구나.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수진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처음에 어머니를 판단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거.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누구나 처음에는 겉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변했다는 거야. 내가 깨달았다는 거지. 수진이가 울었다.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민우 오빠랑 결혼하면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나는 수진이를 안았다. 처음으로 따뜻한 감정이 느껴졌다.
고마워, 수진아. 그날 이후 나는 수진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다. 수진이는 주말마다 시장에 나와 내 일을 도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다. 배추를 옮기고 물을 씻고 손님을 응대했다. 어머니, 이 반찬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맛봐도 돼요? 그럼 먹어봐. 수진이는 나의 반찬을 먹어보고 감탄했다. 어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럼 나중에 가르쳐 줄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수진이는 더 이상 명품 핸드백을 들고 오지 않았다. 편한 옷을 입고 머리를 묶고 일하기 편한 차림으로 왔다. 수진아,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재밌어요. 처음에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보람 있어요. 그래? 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기분 좋아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아요. 나는 수진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정말 변했구나.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수진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표정이 심각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부모님이 민우 오빠랑 결혼하는 걸 반대하세요. 뭐?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 민우 오빠 집안 형편 때문에요. 부모님이 알아보셨대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반대하세요. 제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민우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정말 민우를 사랑했다. 수진아, 부모님 마음도 이해해. 딸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내가 너희 부모님을 만나볼게. 정말요? 응, 내가 직접 설득해 볼게. 일주일 후 나는 수진이 부모님을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수진이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복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인사는 차가웠다. 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김복순 씨. 수진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집안 형편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 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드님 댁은 가난하니까요?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수진이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수진이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야, 좋은 환경, 안정적인 생활. 돈이요? 수진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도 딸은 없지만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한테 해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민우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 만큼은 됩니다. 그래도 수진이 아버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가난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걸 줬으니까요. 그게 뭔가요? 사랑, 관심, 시간입니다. 수진이가 말하더군요. 부모님이 돈은 많이 주셨지만 시간은 안 주셨다고. 수진이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제가 알기로 수진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건 저는 아들과 매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시간은 있었으니까요. 나는 계속 말했다. 수진이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가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우는 수진이를 진짜 사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게 뭔가요? 제 통장입니다. 보세요. 수진이 아버지가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3억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아들 학비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보냈고 제 돈은 모았습니다. 혹시 아들이 결혼할 때 필요할까 봐요. 수진이 부모님은 말을 잃었다. 저는 이 돈을 민우한테 줄 겁니다. 전세금으로 쓰라고요. 그러면 민우와 수진이는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복순 씨, 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제 아들도 가난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들한테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수진이와 민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편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딸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김복순 씨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했다. 아니, 축복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수진이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도왔다. 어머니, 이 반찬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왜? 배우고 싶어? 네. 민우 오빠한테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 그대로 해주고 싶어요. 나는 수진이에게 하나씩 가르쳐 줬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찌개 만드는 법, 제육볶음 하는 법. 수진이는 열심히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불 좀 더 줄여봐. 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한복을 꺼내 입었다. 30년 된 한복이었지만 깨끗하게 보관해뒀다. 민우 아빠와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 엄마 정말 예뻐요. 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 아들도 멋있네. 나는 민우의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제까지 내 품에 안겨있던 아기 같은데. 결혼식장은 화려했다. 수진이 부모님이 준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 아들이 행복한 거였으니까. 어머니,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정말 아름다웠다. 수진아,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수진이가 버진로드를 걸어왔다. 민우는 감격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민우와 수진이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이 왔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어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장 사람들도 왔다. 반찬 가게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영숙이 언니, 생선 가게를 하는 철수 아저씨. 고마워요, 다들. 나는 그들과 포옹했다. 이들이 진짜 내 가족이었다. 복순아, 민우 잘 키웠어. 정말 자랑스럽겠다. 영숙이 언니가 말했다. 고마워, 언니. 그때 수진이 아버지가 다가왔다. 김복순 씨, 한 말씀 나눠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갔다. 김복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에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돈으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부모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닙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돈을 줬지만 당신은 민우 씨한테 사랑을 줬습니다. 어느 게 더 가치 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아끼며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한 집, 민우가 없는 집. 나는 민우 방에 들어갔다. 어릴 적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통지서. 잘 컸구나, 우리 민우.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눈물이 났다. 기쁜 눈물이었다. 캐비. 2주 후 민우와 수진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내가 준 돈으로 얻은 전셋집이었다. 어머니, 집들이 하러 오세요. 수진이가 전화를 했다. 그래, 갈게. 새 아파트는 깨끗하고 아늑했다. 수진이가 정성껏 꾸며놓았다. 어머니, 어때요? 좋구나. 정말 잘 꾸몄네. 어머니 방도 만들었어요. 뭐? 수진이가 한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언제든지 오셔서 주무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수진아,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요. 외로우실 때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나는 수진이를 껴안았다. 정말 고마웠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셔서. 저녁을 같이 먹었다. 수진이가 만든 음식이었다. 어머니, 제가 배운 대로 만들어 봤어요. 맛 좀 봐주세요. 나는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먹었다. 내 맛이었다. 정확히 내가 끓이던 그 맛. 수진아, 진짜 잘했다. 정말요? 어머니 맛이랑 똑같아요? 응, 똑같아. 수진이는 기뻐하며 웃었다.
민우도 행복한 표정이었다. 엄마, 수진이가 매일 저한테 어머니 음식 해줘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잘 됐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떡볶이로 시작된 시험. 그 시험을 통해 나는 진짜 며느리를 얻었다. 처음에 수진이는 겉만 보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변했다. 진심을 배웠고 사랑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도 깨달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회를 주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3개월 후,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수진이의 전화였다. 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정말?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축하해, 수진아. 정말 축하해. 나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신혼부부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수진이가 찾아왔다. 어머니, 수진아, 왜 왔어? 몸조리 해야지.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수진이는 내 품에 안겼다. 그리고 울었다. 왜 울어? 기쁜 일인데. 그게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무관심하세요. 뭐? 그냥 그래, 잘 됐네 하시고 끝이에요. 관심도 없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달려왔어요. 나는 수진이의 등을 토닥였다. 당연히 기쁘지. 정말 축하해, 우리 수진이. 어머니, 제가 출산하고 나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고마워요, 어머니. 진짜 고마워요.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수진이는 진짜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구나. 돈은 많았지만 관심은 없었던 부모님. 수진아, 이제 내가 내 엄마다. 알겠지? 네. 어머니. 그날부터 나는 수진이의 임신을 함께 했다. 입덧할 때 죽을 끓여주고 배가 부를 때 발 마사지를 해주고 밤에 잠 못 이룰 때 옆에 있어줬다. 어머니,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넌 이제 내 딸이야. 딸 챙기는 게 이상해? 수진이는 또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많이 힘들었구나. 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바쁘셔서 항상 혼자였어요. 이제 아니야. 이제 나 있잖아. 고마워요, 어머니. 10개월이 지났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나는 병원에 미리 가서 대기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민우가 수진이를 부축하며 왔다. 응, 일찍 왔어. 준비 다 됐니? 네, 다 챙겼어요. 진통이 시작되었다. 수진이는 고통스러워했다. 어머니. 괜찮아, 수진아. 조금만 참아.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는 내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니, 무서워요. 안 무서워. 내가 여기 있잖아. 어머니.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잘할 수 있어. 넌 강한 아이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몇 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딸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봤다. 작고 귀여운 아기. 수진이를 닮았다. 어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수진이가 말했다.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나는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은수. 은의 은 아름다울 수. 은수가 어때? 은수. 좋아요. 김은수. 예쁜 이름이네요. 민우도 동의했다. 좋아요, 엄마. 김은수.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다. 은수는 건강하게 자랐다. 수진이는 훌륭한 엄마가 되었다. 어머니, 은수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신나서 전화를 했다. 정말? 우리 은수 천재네. 어머니도 빨리 와보세요. 할미 하게 가르칠게요. 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민우네 집에 갔다. 은수가 내게 손을 뻗었다. 할미. 작은 목소리.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어머니 들으셨죠? 할미. 응. 들었어. 나는 은수를 안았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할미. 할미. 은수는 계속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은수를 꼭 안았다. 그래, 은수야. 할미가 여기 있어. 수진이와 민우가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요. 수진이가 말했다.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머니가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수진이를 시험해 주셔서. 덕분에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시험? 수진이가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가 저를 시험하신 거였어요? 나는 멋쩍게 웃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걱정돼서. 아니에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감사해요. 어머니가 시험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겉모습만 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저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떡볶이 먹을 때, 시장에서 일할 때, 라면 끓일 때. 그 모든 게 시험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이었어요. 수진아. 어머니는 저를 판단한 게 아니라 저를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고마워요, 어머니. 진짜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민우도 은수도 함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떡볶이로 시작된 시험. 그 시험은 사실 시험이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수진이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반전은 이것이었다. 내가 수진이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수진이가 스스로 변한 것이었다.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었다. 5년이 지났다. 은수는 유치원생이 되었다. 수진이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했다. 어머니, 이번에도 이름 지어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났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갔고 명절에는 모두 모여 음식을 만들었다. 할미,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은수가 말했다. 그래. 그럼 할미가 데려다 줄게. 나는 은수의 손을 잡고 그 옛날 포장마차로 갔다. 30년 넘게 운영하는 그 떡볶이집.
아이고 복순이. 오랜만이네. 주인 할머니가 반겼다. 네 할머니. 손녀 데리고 왔어요. 어머 손녀가 벌써 이렇게 컸어? 예쁘네. 우리는 떡볶이를 주문했다. 은수는 신나서 떡볶이를 먹었다. 할미 이거 맛있어요. 그렇지? 할미가 젊었을 때 엄청 먹었던 거야. 정말요? 응. 너희 아빠도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먹었어. 우와. 은수는 떡볶이를 더 맛있게 먹었다. 그때 수진이가 전화를 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응, 은수랑 떡볶이 먹으러 왔어. 설마, 그 포장마차요? 응. 수진이가 웃었다. 저도 갈게요. 거기 떡볶이 진짜 맛있잖아요. 배 부른데 괜찮아?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20분 후 수진이가 도착했다. 배가 많이 불렀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은수야. 엄마. 수진이는 우리 옆에 앉았다. 그리고 떡볶이를 주문했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 잠깐만. 우리 셋은 함께 떡볶이를 먹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처음에 어머니가 저를 여기 데려오셨을 때. 응, 기억해. 저 그때 정말 싫었어요. 솔직히.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왜 이런 데를 데려오시나? 실망했었어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 떡볶이 맛이 너무 좋고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행복은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이런 소박한 순간에 있다는 걸. 수진아.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나는 수진이를 껴안았다. 은수도 우리를 안았다. 할미, 엄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은수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떡볶이로 시작된 시험. 그 시험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것. 수진이는 처음에는 겉만 보는 아이였다. 하지만 기회를 얻었고 변했고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며느리이자 엄마이자 딸이 되었다. 반전은 여기 있었다. 내가 수진이를 시험한 게 아니었다. 수진이가 나를 시험한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지 시험했다. 그리고 나는 통과했다. 나는 그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기회를 줬고 그녀를 믿었고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10년이 더 지났다. 은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동생 준호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수진이는 세 번째 아이를 낳았다. 막내딸 유진이. 나는 이제 70살이 되었다. 시장 일은 그만뒀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다. 할미, 오늘 학교에서 요리 대회가 있었어요. 은수가 신나서 말했다. 그래? 뭘 만들었는데? 떡볶이요. 할미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어요. 결과는 1등 했어요. 은수는 상장을 보여줬다. 나는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났다. 잘했다, 우리 은수. 할미, 제가 커서 요리사가 되면 할미 떡볶이 가게 할 거예요. 정말? 네. 할미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요.
나는 은수를 안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민우, 수진이, 은수, 준호, 유진이. 그리고 수진이 부모님까지.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인사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가 만든 음식이었다. 수진아,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다. 수진이 어머니가 감탄했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예요. 그래? 장모님 요리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수진이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해서 익숙할 뿐이에요. 장모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아니, 수진이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수진이를 돈으로 키웠다면 장모님은 수진이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진짜 부모는 장모님이셨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도 눈물을 닦았다. 저희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장모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아끼며 살아요. 네, 장모님. 식사가 끝나고 은수가 말했다. 할미, 제가 장문 숙제로 할미 이야기 썼어요. 나? 뭘 썼는데? 할미가 엄마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요. 선생님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네. 선생님이 할미를 꼭 만나보고 싶대요. 나는 웃었다. 할미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하죠. 할미는 슈퍼 히어로예요. 준호가 소리쳤다. 할미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준호야.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렸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 준호야.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렸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웃으며 준호를 안았다. 할미가 엄마를 변화시킨 게 아니야. 엄마가 스스로 변한 거야. 할미는 그냥 엄마를 믿어줬을 뿐이야. 그래도 할미는 슈퍼 히어로예요. 준호가 우겼다.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아이들을 재운 후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우리는 발코니에 나가 차를 마셨다. 조용한 밤이었다. 어머니. 응? 제가 15년 전 처음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정말 실망했었어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저한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것. 돈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 판단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 수진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기회를 주면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난 내가 변할 거라고 믿었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내 눈을 봤거든. 내 눈에는 선함이 있었어. 단지 그게 가려져 있었을 뿐이야. 수진이가 울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다. 캡삼. 2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80살이 되었다.
은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진짜로 요리사가 되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떡볶이 전문점을 열었다. 할미네 떡볶이. 가게 이름이었다. 나는 간판을 보며 울었다. 할미,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이잖아요. 은수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은수야. 제가 더 감사하죠. 할미가 저한테 요리의 기쁨을 알려주셨잖아요. 가게는 대박이 났다.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은수의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옛날 맛이네요.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은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할미, 이 레시피 절대 안 잃어버릴게요. 제 아이한테도 물려줄 거예요. 그래, 잘 지켜. 준호는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막내 유진이는 아직 대학생이었다. 할미, 저는 할미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 유진이가 말했다. 그래? 왜? 할미가 엄마를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유진이를 안았다. 우리 유진이 정말 착하구나. 어느 날 수진이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제가 책을 쓰려고 해요. 책? 네.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요. 떡볶이로 시작된 변화라는 제목으로요. 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래. 좋은 생각이네. 수진이는 1년 동안 책을 썼다. 그리고 출판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 이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야겠다는 걸 배웠습니다. 독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수진이는 강연도 다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줬다. 장모님이 저를 시험했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여러분,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기회를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자가 수진이를 찾아왔다. 저도 며느리를 너무 빨리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연 듣고 반성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며느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25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85살이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은수는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할미, 이름 지어주세요. 지은이는 어때? 지을지 은의 은. 지은. 좋아요. 김지은. 나는 증손녀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지은아, 할미가 너한테 떡볶이 만들어줄게. 모두가 웃었다. 할미,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할미 떡볶이는 죽을 때까지 만든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사대가 함께하는 자리였다. 민우, 수진이, 은수와 남편, 준호와 아내, 유진이와 남편, 그리고 증손녀들까지. 어머니, 건배하시죠. 수진이가 잔을 들었다. 무엇 때문에?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니까요. 맞아요. 할미 덕분이에요. 은수가 거들었다.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도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25년 전 그날 어머니가 저를 떡볶이 집에 데려가셨을 때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수진아, 어머니는 저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수진이가 울었다. 그 믿음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수진이를 안았다. 넌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단지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발견해 주신 거예요. 민우도 일어났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수진이를 받아주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민우야, 엄마는 제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엄마한테 배운 사랑을, 이해를, 믿음을 저도 제 아이들한테 물려줄게요. 은수가 일어났다. 할미,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우리 은수? 할미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응. 저 그거 지키고 있어요. 제 남편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거든요. 집안이 어렵다고. 그런데 저는 할미 생각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해요. 할미 덕분이에요. 준호도 일어났다. 할미, 저는 의사가 되었지만 할미한테 배운 게 제일 큰 도움이 돼요. 뭘 배웠는데? 환자를 진단만 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거요. 할미가 엄마를 이해하셨던 것처럼요. 유진이도 일어났다. 할미,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매일 할미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 사람들을 믿는 것. 할미가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너희 모두. 할미가 더 고마우시죠. 증손녀 지은이가 비틀비틀 걸어와서 내 품에 안겼다. 할미. 좋아. 할미도 좋아해, 지은아.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25년 전 떡볶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다. 계속되고 있었다. 은수가 지은이한테 가르칠 것이고 지은이가 또 그녀의 아이한테 가르칠 것이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할 것.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볼 것. 기회를 줄 것. 믿어줄 것. 사랑할 것. 이것이 내가 물려주는 유산이었다. 5년 후 나는 90살이 되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왔다. 그런데 표정이 심각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은수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대요. 뭐? 시어머니가 은수를 무시한대요. 요리사라는 직업을 낮춰보신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은수는 뭐래?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은수 불러. 다음 날 은수가 찾아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할미,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하세요. 요리사가 뭐가 대단하냐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라고. 은수가 울었다. 할미,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은수의 손을 잡았다. 은수야, 할미가 25년 전에 내 엄마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니? 네.
시험하셨죠? 왜 시험했을까? 엄마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아니야. 은수가 놀라서 나를 봤다. 할미는 내 엄마를 시험한 게 아니야. 할미는 내 엄마한테 기회를 준 거야. 기회요? 응. 변할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나는 은수를 바라봤다. 이제 내 차례야, 은수야. 제 차례요? 응. 내 시어머니한테 기회를 줄 차례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시는데 내 엄마도 처음에는 할미를 별로 안 좋아했어. 하지만 할미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도 아들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내 진심을 보여줘. 내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나는 은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시간이 걸릴 거야. 할미랑 내 엄마도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알겠지? 내 할미. 그리고 기억해. 내 엄마가 변한 것처럼 시어머니도 변할 수 있어.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은수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웃고 있었다. 할미, 시어머니랑 화해했어요. 정말? 네. 할미가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매주 찾아뵙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고 시어머니 말씀 경청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차가우셨는데 점점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한테 그러세요.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수야, 고맙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했다, 은수야. 할미 덕분이에요. 할미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은수가 내 손을 잡았다. 할미, 이제 알겠어요. 할미가 엄마한테 떡볶이 사주신 의미가. 뭔데? 그건 시험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엄마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이해하려는 거였어요. 그래. 그리고 그 사랑이 엄마를 변화시켰고 우리 가족을 만들었어요. 은수가 울었다. 할미, 이제 저도 그 사랑을 물려받았어요. 저도 제 딸한테 가르쳐 줄게요. 고마워, 은수야.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3년 후. 나는 93살이 되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였다. 4대가 모두 모인 자리였다. 할미, 괜찮으세요? 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들 이리 와봐. 나는 가족들을 불렀다. 할미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할미, 무슨 마지막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준호가 당황했다. 아니야, 들어봐.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할미가 너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잖아.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것. 내 할미. 그거 꼭 지켜.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도 가르쳐 줘. 내 할미. 약속할게요. 그리고 할미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너희야. 나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봤다. 민우야, 넌 훌륭한 아들이었어. 엄마 자랑이야. 엄마. 민우가 울었다. 수진아, 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야.
아니, 딸이야. 어머니. 수진이도 울었다. 은수야, 준호야, 유진아. 너희는 할미의 자랑이야. 정말 잘 자랐어. 할미. 아이들이 모두 울었다. 그리고 증손녀들. 지은이, 다른 아이들. 너희도 할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렴. 네, 할미. 아이들이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수진아, 고마워. 네. 왜요, 어머니? 내가 변화해줘서.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어머니. 28년 전 그날 할미가 너를 떡볶이 집에 데려갔을 때 할미는 확신했어. 이 아이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어머니. 수진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할미가 맞았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변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나는 수진이를 안았다. 사랑해,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나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다. 여보, 고생 많았어. 아니야. 행복했어. 우리 민우 잘 컸더라. 응, 정말 잘 컸어. 그리고 며느리도 좋은 아이야. 그래? 다행이네. 여보, 우리 성공했어. 뭐가? 가족을 만드는데 성공했어. 진짜 가족을. 남편이 웃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되겠지? 응, 이제 쉬어. 나는 편안하게 남편 품에 안겼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가족들, 친구들, 시장 사람들, 그리고 수진이의 책을 읽은 독자들까지.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 덕분에 저도 며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조문객들의 말이었다. 수진이는 3일 내내 울었다. 은수, 준호, 유진이도 함께 울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던 중 수진이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일기장이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장.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2000년 3월 15일. 오늘 민우가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수진이라는 아이다.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다. 우리 집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한테 기회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눈에서 외로움을 봤기 때문이다. 돈 많은 집에서 자랐지만 사랑은 받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이 아이를 치유해주고 싶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2000년 3월 20일. 오늘 수진이를 떡볶이 집에 데려갔다. 예상대로 그 아이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참고 먹었다. 나는 이 아이가 겉모습만 보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단지 그렇게 배운 것뿐이다. 나는 이 아이를 다시 가르칠 것이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수진이는 계속 읽었다. 2000년 4월 10일. 수진이가 시장에 와서 일을 도와줬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착한 아이다. 단지 사랑받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2000년 5월 1일. 오늘 수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아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 실망했다고. 하지만 나는 화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이가 솔직해서 고마웠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나는 그걸 믿는다. 수진이는 울면서 계속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8년 12월 31일. 수진이가 내 딸이 된 지 28년이 되었다. 이 아이는 정말 많이 변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찾은 것이다. 나는 자랑스럽다.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내가. 그리고 고맙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 것이.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일기장을 수진이가 읽을 것이다. 수진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마이너스 엄마가. 수진이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끼 떡볶이로 시작된 며느리 시험, 그리고 뜻밖의 반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